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국장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국가적 이슈 때문에 오늘 장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 장을 지켜보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국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국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봐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까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먼저 보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네 가지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49,900원 정도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5만 전자가 깨진 거죠. 이 5만 전자를 깬 후에 잠깐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이때 크게 큰 상승을 보였던 이 11월 15일이 그날이었어요.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장이 끝나고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고 이때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큰 매수세는 별로 없었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과연 이 49,900원 또는 5만 원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을까? 아니면 자사주 매입에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를 했었을까? 라고 두 가지 중 하나를 두 가지를 중 하나가 어떤 시나리오로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는 합니다. 이 추세선도, 이 하단 추세선도 꽤 오래전에 뭐 요런 자리 또는 2020년 요런 자리 5만 원에 굉장히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는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때 5만을 다시 깨고도 어, 5만을 다시 깨고도 1년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적인 흐름을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격히 하락을 가져온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 5만 원짜리가 지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요 보시면 여기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서 요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58,000원, 58,000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가장 당면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하는 상단 추세선을 다시 뚫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막고 있다가 여기 맞고 또 여기 맞고 여기 맞다가 이렇게 뚫지 못하고 있다가 뚫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여기 최근의 상단 추세에서는 요 상승을 뚫어야 삼성전자는 6만 원대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5만 원이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요 5만 2천 원이 깨지지 않아야 아랫상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을 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5만 원 깨진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다시 상승시킬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피를 보게 될 텐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단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이게 2023년 11월과 2022년 10월을 연결을 했을 때 이 하단 지지선을 깨고도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최근에 11월 15일에서도 깨더라도 다시 올리는 모습, 그리고 깨더라도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적 이슈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깨는 모습을 보여줘서 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당일날 다시 말아 올리는지, 그러니까 봉이 닫힌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봉이 나왔다. 이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요런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 않고 봉이 닫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장중에 깨더라도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코스피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삼각 수렴 형태로 모이는 모습이긴 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점도 여기서도 깨지, 장중에만 깨지 완벽히 깼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흐름을 주도한다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고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것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를 바닥을 찍고 올리더라도 다시 찍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코스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단 지지에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다만 코스피는 그동안 변동성이 많이 컸었기 때문에 이 지지가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죠. 2020년 3월 때 최하단 선도 이 이전에 하단선을 연결했었을 때 주봉으로 볼게요. 하단을 연결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2004년 저점과 2019년 저점을 연결한 이 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668을 깨더라도 요 하단선, 그러니까 620선을 다시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 600, 500까지 열려있는 상태라서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를 볼 텐데요. 하이닉스는 저는 이게 하이닉스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진 않고 이 상승분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흐름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원인이 된 거는 이 상승 파동에 조정을 줬다라고 보고는 있어서 이거를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618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1,100원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54만 1,000원이 왔으면 매수 전략을 펼치시고 이걸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파, 2파, 3파로 이어지는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짧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뭐 매수 매도를 찾기보다는 조금 관망에 서서 올라가는지 올라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9만 원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 이쯤에서 14만 원대에서 다시 매수를 보시는 게 매매 전략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월요일부터 국장이 시작이 될 텐데 너무 국가적 이슈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우려만 하시기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 전략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장 위주로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차트 봐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많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국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